네, 상가튜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옵티팜, 삼성전자, 누리텔레콤, 명성 TNS가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삼성전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긴 한데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그 웬만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수급이 들어올까 말까 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긴 합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탄력 자체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는 안전한 종목일수록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안전한 종목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진 않거든요. 뭐 55,400원대라고 하시게 되면 이 상당부의 저항을 맞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서 들어가는 전략들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매물대에서 우선 좀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뭐 수익은 약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이 매물 저항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약간 반등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55,000원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근처만 가더라도 음봉으로 쫙 내려가 버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은 매수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흐름들 자체가 다소 좀 지저분하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좀 흐름인데 오히려 55,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만들었었던 이 고점대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싸게 편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라인대로 돌파할 것으로 뭐 전망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그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장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종목에 꽂혀서 한 종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어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양한 종목과 시장에 맞게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또 그리고 그 어떤 시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종목마다 그 시기를 좀 더 타는 게 주투자에 대한 목적은 어차피 수익에 대한 목적이지 안전한 종목을 사들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배당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배당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코로나발 그 불안감들은 해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당장에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약간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흔히 이제 쉽게 좀 해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5만 6천원대 55,500원쯤 그러니까 거의 한 매수가 부근대가 되시겠네요.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번 정도 좀 팔아 놓고 나서 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까지는 당장의 수급에는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봉 업종 지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뒤쳐져서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갈 때 다른 종목들은 가고 삼성전자 안 간다? 그럼 안 가는 종목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점점 더 무게감이 있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수익권 뭐 한 2에서부터 한 3% 수익구간 난다 라고 하게 되면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옵티팜 되겠습니다. 28,500원 급등을 할 때 또 따라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느끼기 쉬운 감정인데 뭐냐면 한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흔히 얘기해 상투죠. 결혼한 남자들 머리에다가 탁 묶듯이 예전에 상투 잡는다는 게 이런 얘기인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던 상태에서 현재 는 구간대가 쌍봉 구간대로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번 정도가량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8,500원대면 상당히 높죠. 종목은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안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삼성클럽에서도 좀 쉽게 매매를 들어가면서 여유있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수익을 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어쨌든 노리다 보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너무 고점에 잡아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라도 물을 타갖고 평단 낮추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종목 상담이 좀 늦었다고, 종목 전망대, 종목 전망대가 좀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올라가서 약수익 구간대나 본전 수익 구간 때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쪽을 잡으십시오. 아셨죠? 예. 완전히 거의 뭐 고점대에서 좀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낼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매수가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만원대면은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쵸?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텔레콤. 자, 누리텔레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무제표 잠깐만 볼게요. 1분기 때 다소 좀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우선 정별 초입자리로서 고가 돌파를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구간대라고 판단되긴 하지만, 시장 이슈 대비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약간 수익 구간대이시긴 한데요.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상단부에는 매물 저항대 7,400원대에서부터 7,500원짜리에서 짧게 빠져나오실 생각이시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어떤 이슈 트렌드상을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뒤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이제 뭐 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군들 자체가 무선통신 솔루션 뭐 핵심 기술 개발, 그렇다고 해서 뭐 5G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런 통신 장비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1분기 때도 매출액 감소에 적자로 좀 전환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들 자체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건물 밖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나 아니면 한 번에 또 반영이 되는 뭐 4분기 때는 뭐 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물 저항대가 있는 자리 자체가 7,5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쯤에서 짧게 한번 수익을 내고 좀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원래 차트는 잘 만드는데 갈 듯 하다가도 계속 윗골이 달면서 패대기 쳐버리는 종목이에요. 이게 습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목표가를 잡지 말란 말씀이에요. 올라갈만 하면 패대기 치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고 수년간 진행되어 왔고 한 3년 전 4년 전 차트 놓고 본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2번 정도가량 분할해서 나눈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명성 TNS. 이건 또 좀 올라가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신규 상장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도를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라인 구간대가 양봉을 탄력받기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구간대입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30%에다가 매수가를 확인을 못했지만은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아무래도 한 17,000원대 초반 16,500원대 그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 장대봉 자리를 메꾸러 여기 장대 양봉 자리가 하나 나오긴 할 겁니다. 오히려 위로 갈수록 그 매물 라인 구간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구간대에서 일단 홀딩 좀 해보시고, 좀 길게 들고 가신다고 하게 되면 2만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비중 30% 부담스럽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한 50만 주 미만짜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뭐 한 2천만원 3천만원 언더로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좀 생겨버립니다. 그 점을 좀 고려 한번 챙겨보시고, 매물대가 좀 두텁다 그러면 갭상승 뜨게 되면 또 음봉이 난다 라는 점이 되겠죠. 지금 오늘자 들어갔던 종목들이 음봉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수급에 대한 주체가 아주 명확하지 않고 또 갖고 있던 분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면은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뭐 종목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올라가야 좋은 종목이고 나한테 수익을 줘야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점들 고려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손절에 대한 중요한 라인 구간 때는 아직 체크를 안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뭐 시장도 봐가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뭐 아주 깊은 손실은 오늘자에는 다행히 없었네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만큼 또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좋겠죠. 수익들 많이 한번 내보시고 제가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물들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기대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